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자, 오늘은 내일 단타 공략할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거래대금 상위에서 우리가 단타 칠 종목을 골라볼 건데요. 1등부터 차례로 보면서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매집을 했는지, 차트 패턴을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를 보고 나서 거기에 맞는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거래대금 1등을 찍은 엑스게이트부터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엑스게이트 타점을 잡기 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구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구간은 앞에 매물대고요. 두 번째는 이 매물대의 물량을 소화한 매집 구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은 물량을 매집하고 나서 세력들이 상승시키는 구간인데, 일단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첫 번째 구간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구간 보시면 상승 파동 이후에 12,400원 고점 찍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살짝 반등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매집 구간이 아니라 매물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있었던 구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격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약 7,000원부터 12,000원대까지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장대 연봉이 나오고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구간은 첫 번째 구간과는 다르게 매물대라고 볼 수는 없고, 세력들이 첫 번째 구간 쌓여있던 물량을 가져오기 위해 만든 매집 구간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쉽게 정리해 드리자면 여기는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던 구간이고요. 여기는 이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가져오기 위해 세력들이 만든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거래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물량들을 많이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구간, 첫 번째 구간 물량이 쌓여있던 구간을 두 번째 구간에서 받아내고 그 물량을 토대로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캔들이 있는데, 첫 번째 캔들은 9월 18일에 나왔던 장대양봉 캔들이고요. 두 번째 캔들은 오늘 나온 캔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윗꼬리의 길이 자체도 다르고 거래대금도 다릅니다. 첫 번째 캔들 보시면 윗꼬리가 달리고 나서 주가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쭉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매물 구간의 물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 물려 있다가 이 구간에서 물량을 던지지 못하고 오랜 기간 물려 있었던 사람들의 물량이 이때 나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윗꼬리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윗꼬리 구간 8,500원 이상부터 약 9,500원까지 앞에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졌기 때문에 윗꼬리가 형성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대 항봉 구간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물량을 소화하고 나서 주가를 빼고 다시 한 번 더 소화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나니까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리지 않고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는 게 합리적일까요? 지금 자리에서는 종가부터 들어갈 수 있지만 한 번에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평선 수렴 구간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제가 아까도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지만 분명 이 물량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물량을 소화하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잠재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눌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종가부터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주가가 빠질 때를 대비해서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 구간을 나눠서 논리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매물 구간이었고요. 두 번째는 매집 구간, 세 번째는 물량을 매집하고 나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는 구간입니다. 일단 첫 번째 구간에서는 7,000원부터 12,000원대까지 물량이 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이 물량들을 일부 받아냈으나 그렇게 많이 받아내지는 못했다라고 거래대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구간 장대항봉 캔들을 두 개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장대항봉에서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앞에 물량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윗꼬리가 첫 번째 캔들에 비해서 길지 않았던 이유는
앞에서 일부 물량을 받아내면서 주가를 올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아직 100% 물량을 소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에 확신을 가지고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평선 수렴 구간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 안전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너무나 중요한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팽이형 캔들이 상장 당일에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집니다. 그리고 단기 박스권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한 다음에 상장 당일에 고가를 돌파시키는 장대 항봉을 한 번 더 만들어내고 이때를 기준으로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종가부터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데 일단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물량 매집을 했고 패턴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장 당일의 장대 음봉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지면서 세력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매집을 단행하죠. 이렇게 쌓인 물량들을 바탕으로 상한가를 만들어내고 팽이형 캔들 이후에 결국 상장 당일의 고가를 돌파시키는 장대 항목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상한가가 한 번 더 나오고 추세 상승하는 캔들이 형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확실하게 마치고 매물을 소화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부터 5일선, 11선, 단기 평선까지 분할 매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완벽하게 마치고 매물을 소화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매수해서 바로 반등한다면 우리가 이것만 먹고 나오는 것이고요. 만약 주가가 빠진다면 분할 매수해서 이 물량 가지고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도 정말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로보티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캔들이 딱 두 개가 나옵니다. 이 캔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캔들은 10월 14일에 형성되었던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 캔들이고요. 오늘 나온 캔들은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 캔들입니다. 지금 이 캔들의 위치가 서로 다르죠. 이 첫 번째 캔들은 신고가 과정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음봉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지금은 첫 번째 캔들 이후에 단기 조정 구간에서 형성된 캔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캔들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나서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캔들부터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약 7천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고가권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캔들 자체가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갔을 때 나오는 캔들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캔들은 개인 투자자의 차익 물량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한데 만약 세력들이 물량을 던졌다면 봉 자체가 굉장히 길게 형성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구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도 신고가 영역에서 윗골이 길게 달린 음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 4천억 이상 들어왔습니다만 5일선 단기 평선 지지받고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과 거래대금 이전의 흐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첫 번째 캔들은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갔을 때 나타나는 캔들이 아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캔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이 3,300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단기 조정 구간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캔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는 신고가 부근에서 물량을 담았던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만든 캔들입니다. 그래서 이 캔들 역시도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앞에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캔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타점을 두 가지 관점에서 잡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지금 21선, 11선 수렴 구간에서 윗골이 길게 달린 캔들, 세력들이 물량을 소화하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 조정 구간이 형성된다라고 가정하고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돌파 매매 관점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종목을 길게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에 짧게 단타 매매 관점에서 치고 빠지는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다르게 수립할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종목 심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로보티즈와 패턴 자체가 되게 비슷합니다. 지금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을 모두 소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물을 소화했다라는 것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아까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1230원이니까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도 물려 있겠죠. 자, 그런데 심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매수한 분들도 수익 구간이고요. 여기 매수했다가 오랜 기간 물려 있던 분들도 지금 들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수익 구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은 우리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을 소화한 패턴이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패턴 안에서 세력들의 의도를 읽고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로보티즈와 패턴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영역에서 단기 조정을 받는 구간, 세력들이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심대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소화하고 나서 주가를 올린 케이스죠.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로보티즈는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잠시 멈춰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 심대 같은 경우에는 쭉 올라가다가 잠시 멈추고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올라가는 구간에서 같이 올라타는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종가부터 공격적으로 들어가되 윗꼬리가 길게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구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심텍과 로보티즈 둘 다 세력들이 만드는 패턴 자체가 비슷하지만 지금 위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타점을 다르게 잡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포스코 엠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파동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심 종목에 넣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패턴 자체는 괜찮지만 지금 보시면 세력들이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구간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구간이 될 겁니다. 과거에 2차 전지 열풍에 의해서 주가가 빠질 때 매수를 했다가 높은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이 주가가 올라올 때 매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로 유입된 분들인데 아마 시장이 좋고 2차 전지가 바닥 구간에 있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한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과 같은 세력들이 이거를 받아내면서 주가를 쭉 올려줘야 되는데, 외국인 수급 자체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예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칙상 다른 종목이 괜찮은 게 많으니까 굳이 관심 종목에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 휴린로봇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을 찍고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진행합니다. 장대 연봉 이후에 아래 꼬리 윗꼬리 달린 캔들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는데, 이 물량은 세력들의 물량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나오면서 세력들이 받아낸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물량 매집을 마치고 나서 상한가를 만들고 다시 한번 물량을 드러낸 다음에 이 물량들을 바탕으로 상승 파동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전고점을 돌파시키고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양음량 구간을 완성시키죠.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양음량 구간 이후에 추세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상한가가 나오고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은 딱 지금 구간인데, 윗꼬리가 길게 달린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7,300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보시면 5일선 지지받으면서 아래꼬리 달리고 2천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윗꼬리 아래꼬리 달리면서 5일선 지지하는 캔들이 2천억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캔들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캔들은 기존 세력에서 새로운 세력에게로 물량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캔들입니다. 지금 거래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1조 원 가까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는데, 만약 새로운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물량을 받지 않는다면 아랫꼬리가 달리지 않고 봉의 길이가 길게 형성됐을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5일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빠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정확하게 분석해 봤으니까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타점을 섣불리 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즉슨 변동폭이 심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관망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타 관점에서는 공략할 종목들이 많으니까 일단 휴린 로봇은 새로운 세력들이 물량을 확실하게 받아내는 것을 보고 나서 나중에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삼령임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파동이 길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 캔들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기준봉 종가라인 지지라인을 유지한 채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여기서 윗꼬리를 메우는 캔들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 추세를 설정하고 들어간 다음에 이 윗꼬리를 메우러 갈 때 짧게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단타가 아니라 단기 스윙이나 중단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려면 타점 자체가 바뀌어야겠죠. 지금 자리는 단타 매매 관점에서 짧게 들어갔다 나오는 구간이고요. 주가가 빠진다 하면 중장기 추세 라인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눌린 구간에서 매수하고 반등 나올 때 상승 오파 구간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로보티즈처럼 매매 성향에 따라서 타점을 다르게 잡을 수 있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단타칠 종목을 쉽게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매일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